저는 요가 원장 김민정입니다. 동네에서 미모, 몸매 원탑 소리 들으며 잘 나갔어요. 문제는 외로움이었죠. 밤 10시 마지막 타임 유일한 남자 회원 42살 정현수 처음엔 그냥 자세 교정이었어요. 근데 땀 젖은 요가복 위로 손이 스치고 거친 숨소리가 섞이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신성한 요가원 거울 앞에서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여자가 될 줄 몰랐어요.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여자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뻔뻔하고 당당하고 죄책감 없는 저는 그런 여자들 보면서 혀를 찼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숨겨진 제 요가원 하루 종일 회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 그리고 은은한 샌다로드 향이 뒤섞여 있던 공간에 드디어 정막이 찾아왔죠. 마지막 타임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하나둘 매트를 정리하며 탈의실로 향하더라고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는 모두가 건강을 위해 땀 흘리는 건전한 시민들이잖아요. 근데 이 조명이 꺼지고 나면 이곳은 전혀 다른 공간이 돼요. 저는 올해 48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몸 관리는 했거든요. 10년 넘게 요가원을 운영하면서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회원들을 배웅했어요. 오늘 하체 위주로 풀었으니까 댁에 가셔서 반신욕 꼭 하시고요. 네, 미진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회원들이 모두 떠난 뒤 탈의실 조명마저 꺼졌어요. 근데 스튜디오 문은 아직 안 잠갔거든요. 저는 익숙하게 메인 조명을 끄고 구석에 있는 노란빛 무드등 하나만 켜뒀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공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다가 출입문 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거기 아직 안 간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요가원의 유일한 청일점 42의 유부남 정현수 씨였어요. 원장님 문 잠갔어요? 아직 현수 씨, 오늘 골반이 많이 틀어졌던데. 그거 교정 안 하고 가면 내일 허리 아파서 출근 못할걸요? 내가 잠깐 봐줄게요. 현수 씨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탈의실이 아닌 스튜디오 안으로 신발 벗고 맨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뚜벅 뚜벅 마룻바닥. 울리는 발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리더라고요. 현수 씨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 저는 뒤를 안 돌아보고 거울로 그 사람 눈을 봤어요. 얇은 요가복 너머로 뜨거운 체온이 느껴질 거리였거든요. 저는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다운독 자세를 취했어요. 여기가 뭉쳤잖아요. 좀 눌러줘봐요. 타이트한 레깅스가 제 하체 라인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현수 씨 떨리는 손길이 제 허리춤에 닿았어요. 척추 기립근을 따라 내려가는 손가락. 끝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마사지인 척했어요. 뭉친 근육 풀어준다는 핑계로. 현수 씨 손은 점점 더 과감해졌거든요. 제 엉덩이 위쪽 꼬리뼈 부근을 지그시 누르던 손이 이내 레깅스 밴드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어요. 미치겠네. 진짜 민정 씨, 오늘 옷이 너무 야하신 거 아니에요? 현수 회원님 수업 중엔 집중하셔야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미 자세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제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상체를 일으키니까 현수 씨가 기다렸다는 듯
제 입술을 집어삼키더라고요. 요가원의 정적을 깨고 질척한 마찰음이 울려 퍼졌어요. 서로 타액이 섞이고 혀가 얽히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거울에 부딪혀 돌아왔죠. 현수 씨의 급한 손길이 제 브라탑을 거칠게 밀어 올렸어요. 하얀 살결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저는 현수 씨 목을 끌어안으며 그 허리에 다리를 감았어요. 마치 고난도 요가 동작을 하듯 두 사람 몸이 빈틈없이 밀착됐죠. 땀에 젖은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쩍쩍 하는 외설적인 소리가 공간을 메웠어요. 아, 현수 씨, 잠깐만 거기, 좀 더 아, 너무 좋아요. 난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당신 엉덩이만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현수 씨가 저를 들어 올려 차가운 유리 거울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차가운 거울 감촉이 등에 닿으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 차가움과 대비되는 현수 씨의 뜨거운 하체가 제 중심을 묵직하게 압박해왔거든요.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건 더 이상 요가의 우자의 호흡이 아니었어요. 본능에 맡긴 날 것, 그대로의 신음이었죠. 현수 씨 손이 제 레깅스를 거칠게 끌어내리니까 팽팽하던 섬유가 트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제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어요. 우리 둘은 짐승처럼 엉겨 붙었어요. 요가 매트 위가 아니라 거울 앞에 서서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배덕감이 쾌락을 부채질하더라고요. 현수 씨의 거친 움직임에 맞춰 제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거울에 찍힌 제 손자국이 번져갔어요. 아, 현수 씨, 더 세게 미치겠어. 더 날 가져요. 민정 씨. 절정을 향해 치닫는 우리 둘의 그림자가 요가원 벽면을 가득 채웠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경적 소리조차 안 들리더라고요. 오로지 서로 살이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억눌린 교성만이 이 신성한 수련의 공간을 가득 채웠죠. 이건 운동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불륜도 아니었고요. 서로의 가정을, 사회적 지위를, 도덕을 모두 짓밟고 일어나는 파괴적인 쾌락이었어요. 절정에 다다른 순간, 현수 씨가 거친 신음을 쉬며 내 몸 안에 내뿜었어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 둘은 바닥에 널브러진 요가 매트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흐트러진 옷매무새,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저는 가쁘게 숨몰아 쉬면서 제 가슴팍에 얼굴 묻고 있는 현수 씨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죠. 자기 와이프 오늘 안 기다려요? 몰라요, 잔다고 하고 나왔어요. 더 있고 싶은데. 현수 씨의 무책임한 대답에 묘한 승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도요. 이 남자를 훔쳤다는 쾌감, 그리고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본능적인 경고. 근데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이는 건 거울 속에 비친 제 흐트러진 모습뿐이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착각하면서요. 저는 현수 씨 입술에 다시 한번 가볍게 입 맞추며 헝클어진 옷을 추슬렀어요. 근데 그땐 몰랐거든요. 탈의실 입구 쪽 아주 미세하게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걸요. 쾌락에 취해 무뎌진 감각은 그 작은 균열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게 파국의 서막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우리 둘은 다시 서로를 탐하기 위해
엉겨붙었죠. 요가원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어요. 비밀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눈동자가 이 적나라한 현장을 이미 담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안 건데요. 그날 밤 11시 30분쯤 오전 반에 터줏대감 장윤경이라는 회원이 있거든요. 그 여자가 이 야심한 시각에 택시 타고 요가원 건물 앞에 내렸다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탈의실 사물함에 넣었다니까. 아이씨, 거기 현금도 꽤 들었는데. 문 잠갔으면 어떡하지? 낮에 수업 때 지갑을 두고 온 게 뒤늦게 생각나서 부랴부랴 달려왔다더라고요. 띵 마이너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에 들어섰는데 고개를 갸웃거렸대요. 복도 끝 요가원 입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뭐야? 원장님 아직 퇴근 안 했나? 청소하시나 안도감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대요. 근데 요가원 문 앞에 다가갈수록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더라고요. 청소기 소리도 명상 음악 소리도 아닌 아주 기묘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윤경 씨가 숨을 죽이고 불투명 시트지가 안 붙은 유리문. 틈새로 눈을 가져다 댔대요. 그 좁은 틈새로 보이는 광경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더라고요. 급히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대요. 평소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하며 고상한 척은 다 하던 김민정 원장 제가요. 요가복을 반쯤 벗어젖힌 채 요가원 전면 거울을 붙잡고 헐떡이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저녁 반. 청일점 정현수 씨가 짐승처럼 제 허리를 움켜쥐고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아흑. 원장님. 아니 민정 씨 너무 좋아요. 현수 씨 미치겠어. 윤경 씨 눈앞에서 벌어지는 라이브 쇼 땀에 젖어번들거리는 두 사람의 등 근육,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쾌락의 표정들. 성스러운 수련장이 한순간에 욕망의 도가니로 변해 있었던 거죠. 윤경 씨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려고 손을 떨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답니다요. 작은 소음이 났지만 안쪽에 우리 둘은 절정에 다다랐는지 서로 이름을 부르짖느라 못 들었어요. 윤경 씨는 지갑이고 뭐고 다 잊고 도망치듯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제 인생이 그날 밤부터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요가원 근처의 브런치 카페 윤경 씨는 가장 친한 요가 동료이자 입이 싸기로 유명한 이미희를 불러냈죠. 언니,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불러? 원장님이 왜? 뭐 특별 이벤트라도 한대? 이벤트? 이벤트라면 이벤트지. 아주 화끈한 이벤트. 윤경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미희 귀에 대고 어젯밤 목격한 일을 낱낱이 털어놨어요. 제가 입고 있던 옷, 두 사람의 적나라한 자세, 그리고 우리가 내뱉던 신음소리까지. 미희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포크에 찍혀있던 소시지가 접시 위로 툭 떨어지고. 대박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 콧대 높은 김민정 원장이? 와 소름 돋아. 그 정현수라는 남자 와이프도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다니까 내가 똑똑히 봤어. 둘이 아주 짐승이 따로 없더라. 낮에는 고상한 척 회원들 가르치고 밤에는 회원이랑 붙어먹고
이거 완전 사기 아니니? 처음엔 충격과 경멸이었던 두 사람의 감정이 곧 기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언니 근데 이거 그냥 소문내면 재미없지 않아?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 터뜨리면 원장은 문 닫고 도망가겠지? 그럼 우린 그냥 요가원 잃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입 다물어주면 윤경 씨 눈이 커지며 미희가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죠. 원장님 그 여자 이 요가원에 돈 엄청 발랐잖아. 그리고 그 남자 정현수. 겉보기에 번듯한 회사원 같던데. 가정 깨지는 거 원하겠어? 이거 잘만 이용하면 우리 평생 공짜로 운동하는 건 기본이고 용돈벌이도 좀 되겠는데? 윤경 씨 입가에도 서서히 미소가 번졌어요. 미희. 너 진짜 머리 좋다 그래. 우리가 그냥 넘어가 줄 순 없지.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안 그래? 당연하지. 오늘 저녁 수업 끝나고 원장실 한번 들어갈까? 상담 좀 하자고. 요가원에서 흘린 땀보다 더 끈적하고 불쾌한 음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요가원에서 향을 피우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수업 끝나고 회원들이 빠져나가는데 윤경 씨랑 미희가 안 가더라고요. 탈의실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킥킥거리는 거예요. 원장님, 요즘 피부가 좀 푸석해 보이시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하긴 운동을 그렇게 격하게 하시니 피곤하실 만도 하지. 어머 언니, 무슨 소리야. 원장님은 프로시잖아. 낮에도 밤에도 아주 열정적이신데. 그치 원장님? 우리랑 차 한잔 해요. 할 얘기가 아주 많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눈빛이요 명백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내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미희가 제 팔을 확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원장님? 우리 얘기 안 끝났는데. 원장실로 끌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윤경 씨가 소파에 떡하니 앉더니 다리를 꼬았어요. 제 사무실인데 제가 서 있었어요. 주인이 저인데 제가 쫄아 있었죠. 원장님, 제가 어젯밤에 잊어버린 지갑 찾으러 왔거든요. 윤경 씨가 느릿느릿 말했어요. 근데 불이 켜져 있길래 원장님 아직 계시나 보다 하고 들어가려는데 말을 끊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주 볼 거 다 봤네. 원장님이랑 정현수 씨 아주 열정적이시던데 다리에서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그럼 경찰에 물어볼까? 아니면 회원 단톡방에 올려서 다수결 받아볼까? 미희가 핸드폰을 흔들었어요. 영상을 찍은 건지 찍은 척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미 잡힌 쥐였어요. 경찰에 신고. 제가요? 유부남이랑 불륜 저지른 저요? 그게 알려지면 요가원은 끝이에요. 10년 넘게 쌓아온 명성, 회원들의 신뢰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게다가 현수 씨 와이프한테 알려지면 위자료 청구에 불륜녀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고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원장님. 우리 딱 하나만 바라는 거 있어요. 우리 입이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 입 다물고 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죠? 뭘 원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소소하게 이번 달 회비 면제. 그리고 앞으로 PT도 무료로. 참 오늘 저녁은 원장님이 쏘시는 거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50만 원, 다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명품백. 그 여자들의 탐욕은 밑 빠진 독이었어요. 저는 그 숨막히는 불안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필요한 건 진정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공포에서 잠시나마 잊게 해줄 강렬한 무언가. 바로 정현수 씨였어요. 현수 씨 지금 와줄 수 있어요? 아니, 요가원 말고. 우리 집으로 남편 출장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발 밤 10시 제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수 씨를 낚아채듯 끌어당겼어요. 민정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말하지 마요. 그냥 나 좀 안아줘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현수 씨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현관 입구에서부터 그 입술을 거칠게 탐했죠. 현수 씨는 제 갑작스러운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저한테서 풍기는 진한 와인 향과 얇은 실크 슬립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에 이성이 마비됐나 봐요. 저는 현수 씨 와이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풀어 헤쳤어요. 현수 씨도 제 얇은 슬립끈을 어깨 아래로 거칠게 끌어내렸죠. 툭 하고 끈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실크 가운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거실에 은은한 간접 조명만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불안이 극에 달할수록 쾌락에 대한 갈구는 더욱 맹목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현수 씨 허리에 다리를 감고 매달렸어요. 현수 씨는 저를 안아든 채 비틀거리며 거실의 넓은 소파로 향했죠. 가죽 소파 위에 제가 눕혀지고 그 위를 현수 씨가 올라왔어요. 요가원에서의 일탈이 스릴이었다면 집에서의 정사는 파멸적인 탐닉이었어요. 하하, 더 꽉 안아줘요.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민정 씨 오늘 진짜 사람 미치게 하시네요. 현수 씨 손이 제 매끄러운 허벅지를 쓸어 올렸어요. 제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하얀 목선이 드러났죠. 현수 씨는 굶주린 짐승처럼 그 목덜미를 파고들었어요. 제 손가락이 현수 씨 등 근육을 핥히었죠.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신음이 넓은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불안감을 지우기 위한 섹스는 격렬하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현수 씨 몸짓 하나하나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허리를 비틀었어요. 소파의 가죽이 마찰하는 소리, 살과 살이 부딪히는 젖은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죠. 현수 씨가 제 골반을 잡고 격하게 움직일 때마다 저는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흔들렸어요. 이 순간만큼은 장윤경의 비웃음도 이미희의 협박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오로지 눈앞의 남자, 제 몸을 채우고 있는 이 감각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어요. 거기. 현수 씨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갈 것 같아요. 들어와. 더 요가로 다져진 내 몸도 나쁘진 않다. 생각한 저인데 나보다 5살 넘게 젊은 사람의 육체는 정말 황홀 그 자체였어요.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몸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기분 아시죠, 다들? 우리 20대 젊었을 때
그 기억 저는 현수 씨 목을 졸라맬 듯이 끌어안고 절정을 맞이했죠. 온몸을 경련하며 내지르는 비명은 쾌락의 끝 같았어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우리 둘은 땀범벅이 된 채 소파에 엉켜 있었어요. 창밖의 도시 야경은 무심하게 반짝이고 정적 속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잦아들고 있었죠. 후. 근데 아까 무슨 일 있었다고 했잖아요. 뭔데요? 현수 씨 질문에 제 눈빛이 다시 흔들렸어요. 현실이 돌아왔죠. 저는 현수 씨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웅얼거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회원이 좀 까탈스럽게 굴어서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에이, 요가 원장 10년 차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환불해주고 내보내요. 현수 씨의 속 편한 소리에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여자들은 돈 몇 푼으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현수 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와이프. 현수 씨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밀쳐내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아, 회식이 이제 끝났어. 지금 들어가려고. 아니, 대리 불렀어. 금방 갈게. 사랑해. 방금 전까지 제 몸을 탐하던 그 입으로 아내한테 사랑한다 말하는 남자. 황급히 바지를 챙겨 입고 나가는 현수 씨 뒷모습을 보며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소파에는 아직 두 사람의 열기가 남아있지만 제 몸은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테이블 위 진동하는 제 휴대폰 액정에는 장윤경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어요. 원장님, 오늘 밤은 집에서 쉬시나 봐요? 불 끄고 영화 보시나? 내일 요가원에서 봬요. 드릴 말씀 있어요. 소리 지르며 휴대폰을 소파 구석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여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집에 있다는 것도 어쩌면 현수 씨가 다녀갔다는 것까지도.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화려했던 제 요가원, 완벽했던 제 인생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 늪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저를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한 번 발을 들인 늪은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더라고요. 저한테 요가원은 더 이상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감옥이 돼버렸죠.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 장윤경과 이미희. 그 여자들은 이제 회원이 아니었어요. 요가원의 실세이자 저의 상전이었죠. 오전 수업 전 회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시간. 윤경 회원이랑 미희는 탈의실이 아닌 원장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방금 내린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고요. 아, 원장님. 커피가 좀 시다. 원두 바꿨어? 내가 저번에 말한 그 브랜드 아니네. 미희야, 원장님 바쁘시잖아. 그냥 마셔. 아, 참 원장님. 우리 이번 달 등록 기간 끝났던데? 올 것이 왔어요. 마른 침을 삼켰죠.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현금. 요구는 점차 대담해졌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여자들 요구를 들어줬어요. 하지만 그 여자들의 탐욕은 밑빠진 독이었거든요. 아, 내 재등록 기간이죠. 제가 이번엔 특별히 30%
할인해드릴 할인? 어머, 원장님 섭섭하게. 왜 이러실까?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받아요? 우리 덕분에 요가원 조용히 잘 굴러가고 있잖아. 그래, 우리 입 무거운 거 알죠? 그 입 계속 다물고 있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 그냥 깔끔하게 평생 무료 회원권으로 끊어줘요. VIP 대우 포함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 밤의 화대라고 생각하면 싼 거 아닌가? 화대. 그 천박한 단어가 뺨을 후려치는 것 같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는 순간 요가원 단체 채팅방에 그날 밤에 목격담이 퍼질 테니까요. 알겠어요. 전산 처리해둘게요. 그 여자들의 갑질은 돈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 다른 회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저를 하녀 부리듯 했죠. 아, 쌤. 여기 자세가 안 나오네. 와서 좀 눌러줘봐요. 아니, 더 세게. 밥 안 먹었어요? 밤에만 힘쓰지 말고 낮에도 좀 써봐요. 다른 회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평소 카리스마 넘치던 원장이 쩔쩔매는 모습이 이상했으니까요. 저는 붉어진 얼굴로 윤경 등을 눌렀어요. 윤경이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제대로 해 그 남자한테 하듯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죠. 근데 진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저녁 8시 남자 회원 정현수 씨가 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현수 씨가 아니었거든요. 단아한 옷차림, 하지만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 현수 씨 아내 조은정 씨였어요. 심장이 발끝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정 씨는 안내 데스크로 곧장 걸어왔죠. 그 뒤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윤경이랑 미희가 흥미진진하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남편이 여기 다니거든요. 정현수라고 아시죠? 아, 네, 현수 회원님. 오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래요? 요새 남편이 요가에 아주 푹 빠져서요. 집에를 늦게 들어오네. 원래 요가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운동인가요? 아님 끝나고 다른 개인 교습이라도 있는 건가? 은정 씨 시선이 제 얼굴에 꽂히더라고요. 여자의 직감 은정 씨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구체적인 증거만 없을 뿐 남편한테서 나는 낯선 향기, 밤마다 울리는 진동, 그리고 제 흔들리는 동공을 보며 확신하고 있었죠. 뒤에서 지켜보던 미희 회원이 킬킬거리며 윤경 회원한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대박, 본처 떴다. 야, 팝콘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숨이 막혀왔어요. 등 뒤에서는 협박범들이 비웃고 있고 눈앞에는 심증을 굳힌 아내가 서 있고 사면초가였죠. 저희는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원장님 관상이 남의 것 탐내.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남편 오면 전해주세요. 집에서 애가 기다린다고. 적당히 하고 들어오라고요. 은정 씨는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저는 현수 씨를 비상계단으로 불러냈어요. 자기 와이프 왔다 갔어요. 다 눈치챈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자들. 이제 평생 이용권까지 달래요. 나 더 이상은 못해요. 우리 같이 해결하자, 응?
저는 현수 씨 손을 잡고 애원했어요. 함께 짐을 짊어져 주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현수 씨 반응은 차가웠어요. 뭐요? 같이 해결? 어떻게요? 제 인생 망칠 일 있어요? 회사 잘리면 민정 씨가 책임질 거예요? 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저 여자들이 날 말려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달래보세요. 돈 달라는 거잖아요. 좀 쥐어주고 입 막아요. 그리고 당분간 우리 만나지 말아요. 와이프 의심이 장난 아니에요. 나 집에서도 숨 막혀 죽겠어요. 현수 씨, 당신 진짜 비겁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누구 때문이라뇨? 좋아서 같이 즐겨놓고. 왜 저한테만 그래요? 아무튼 저는 당분간 요가원 안 나올 거예요.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현수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비상구 문을 열고 사라졌어요. 쾅 닫히는 철문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어요. 차가운 계단에 홀로 남겨진 저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욕망의 배설구였고, 품위를 지켜주던 요가원은 협박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 내가 해결해야지.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서늘한 도끼가 서리더라고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윤경과 미희, 그리고 현수, 이 지긋지긋한 거머리들한테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 그 뒤로 2달이 걸렸어요. 야반도주처럼 훌쩍 떠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임대 계약, 회원권 환불 처리, 1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2달 동안 윤경이랑 미희한테 계속 뜯겼어요. 평생 무료 회원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현금 요구는 계속됐고 저는 묵묵히 다 들어줬어요. 그 여자들은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증금을 빼고 위약금을 물어주고 금전적인 손해는 막심했지만 저는 그 돈을 인생 수업료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더러운 욕망과 협박, 그리고 가짜 사랑을 끊어낸 값비싼 수업료요. 전 남편한테도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어차피 유명무실한 결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밤 텅 빈 요가원에 홀로 서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그 거울 앞에서 현수 씨랑 엉겨붙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게 자유라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죠. 바보 같은 년 거울 속에 제가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거울을 등지고 요가원을 나왔어요. 번호도 바꾸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서울을 떠났어요. 월요일 아침 9시, 평소라면 요가원이 활기로 가득 찰 시간이었죠. 복도 저편에서 경쾌한, 아니 거만한 발소리가 들려며 장윤경과 이미희, 2 여자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하게 걸어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아예 락커 하나를 내 전용으로 달라고 하려고. 무거워서 샴푸 들고 다니기 귀찮아. 원장이 알아서 최고급으로 채워놓으라고 해. 당연하지 언니, 우리 이제 VIP잖아. 참, 나 그 무료 이용권 계약서
따로 써달라고 할 거야.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공증이라도 받아놔야지. 두 여자는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며 요가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달랐죠. 뭐야? 문이 왜 안 열려? 원장 지각이야? 이상하다. 불도 다 꺼져 있는데. 어머, 잠깐만 언니, 저거 봐. 저거 뭐야? 미희 손끝이 가리킨 곳. 유리문 안쪽에 붙어있던 원장 프로필 사진이 떼어진 자국. 그리고 문 밖에 투박하게 붙어있는 A사 용지 한 장 임대 문의. 010-1234-5678 임대? 임대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전화해봐. 원장한테 빨리 전화해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없는 번호래. 언니, 어떡해? 튀었나봐. 야반도주했어. 그제야 두 여자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평생 무료 이용권은 고사하고 당장 지난달에 갱신한 1년치 회원권, 그리고 입막음 명목으로 뜯어냈던 돈까지.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야, 김민정. 문 열어.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년아.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언니, 신고를 어떻게 해? 우리가 협박한 거 들통나면 우리도 잡혀가잖아. 아, 내 100만 원 어떡해? 욕망에 눈이 멀어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른 꼴이 된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저기요. 원장님, 민정 씨 출근했습니까? 헝클어진 머리, 넥타이는 삐뚤어진 채 달려온 정현수 씨. 그 사람도 아침에 받은 문자 한 통에 혼비백산에서 달려온 거였죠. 비겁한 당신, 평생 그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숨막혀 살길 바래요. 우린 다시 보지 말아요. 어머, 이 남자 왔네. 당신 불륜녀 도망갔어요. 아주 가게를 통째로 빼서 날랐다고요. 당신 알고 있었지? 둘이 짠 거 아니야? 네. 도망이라뇨. 가게를 뺐다고요? 현수 씨는 힘없이 주저앉아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텅 빈 스튜디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랑 뜨거운 숨결을 나누던 그 거울 앞이 텅 비어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세요라며 저를 외면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냈다는 걸요. 세 사람은 굳게 닫힌 요가원 문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어요.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모습 그대로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남쪽의 어느 작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자그마한 간판이 하나 걸렸어요. 소리요가 도망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도망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매트 위에 앉아 가부좌를 틀었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 안에 있는 탁한 공기를 모두 뱉어냅니다. 이제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세요. 제 호흡은 더 이상 가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요가가 아닌 살기 위한 요가.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숨을 쉬게 됐어요. 요가원 그 은밀했던 호흡은 이제 끝났어요. 대신
맑고 투명한 새로운 호흡이 시작됐죠. 나마스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노래 김건모가 부릅니다. 잘못된 만남.